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한동훈의 패스트트랙 관련 이른바 폭로, 나경원 후보가 법무장관이었던 자기에게 패스트트랙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건데, 이걸 마치 무슨 개인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왜곡하면서 그 개인적인 청탁을 내가 다 단칼에 거절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당이 정말 어수선하고 술렁술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었나?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당을 맡기냐? 동지의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어제 아침 토론 이후에 급격하게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내가 뭐 잘못했냐고 버티던 한동훈이가 결국 하루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는 사과는 제가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페북에 올린 사과의 글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고 변명이다. 사과가 아니고 호도다.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죠. 그 잘못을 인정하면 제대로 사과해야 됩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한동훈이는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사람한테 당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총선 말아먹은 데 이어서 지방선거하고 대선까지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급격한 당심의 변화가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전대에 일대 파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기저기서 저한테 많은 제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당내 전대 자체가 이전투구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 저같이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까지 이전투구에 뛰어드는 것이 정말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볼 때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최대한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만은 꼭 팩트체크 차원에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사천 논란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원희룡은 가족과 검찰 출신의 측근이 사천 비례대표에 사사롭게 개입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검찰 출신 측근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면 당장이라도 이름을 대겠다, 그것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천 논란과는 별도로 4년 전에 황교안 대표 때 그때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400여 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비례대표 후보를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당에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모두 300만 원씩 일종의 등록비처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4년 전에 비례대표에 도전했던 사람의 얘기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 중에 이제 당선권은 한 20여 명 안팎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19명이 당선이 됐어요. 선거 후에 이렇게 그 비례대표 공천에 낙천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것도 한 400여 명 되는 거죠. 한테는 애초에 등록비로 받았던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씩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당이 그런 걸로 장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필요해서 거뒀는데 이거 쓰고 남은 건데 지원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아마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결단을 해서 돌려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비례정당, 한국의 미래라고 하는 비례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이제 공천을 하는데 4년 전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이번에 응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인지 1인당 500만 원씩 등록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끝나고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또한 이번에 비례대표에 도전했던 사람의 진술이니까 아마 사실일 겁니다. 당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들이 말이죠.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입시 전형료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되게 몇백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쨌든 대학의 운영 자금으로 쓰거든요. 그건 이제 돌려주지 않는 거죠. 서류도 돌려주지 않고 안 돌려주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전형료 받아서 운영해야 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4년 전에 이미 그렇게 비례대표 전형 응시 비례대표 등록료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돈을 돌려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 있는 문제 제기를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의도 연구원이 뭐 조사를 하는데 70억을 썼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선거에 도움이 되는 조사 결과를 받아봤다고 하는 후보들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는 뭐 그냥 땅 파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다 여론조사 회사에게 의뢰하면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자체적으로는 여의도 연구원이 조사할 기능, 능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조사마저도 한동훈 개인 이미지 조사를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당이 사당화된 거고,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뭐 이를테면 정말 이거 다 당에게 우리가 당원으로서 특별당비를 내겠다, 뭐 이런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4년 전에 그 전례가 있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아무런 설명 없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선거를 책임지고 당을 운영을 책임졌던 한동훈과 사무총장 장동혁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합리적인 의심과 문제제기가 일각이지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자꾸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할 때부터 선거를 지휘하는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을 다닐 때마다 한동훈이가 두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는 아시죠? 셀카 찍은 거. 한 가지는 아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후보자를 만나면 그게 누구든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한동훈과 연배가 같거나 한동훈보다 다 연상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뭐 당의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당 고문이나 다 당 대표 지냈던 분들, 어르신들, 선배들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는데 몇 분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 대표 선대위원장을 할 때는 그 후보들이 너무 막 고맙고 나가서 싸우는 전사들이, 그리고 너무 막 안쓰럽고 애처롭고, 그래서 가면은 우선 끌어안게 되고 업어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랬죠.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 젊은 후보들을 없습니까? 아니 현장에 나가봐라. 고 박사 현장 잘 몰라서 그런데 현장에 나가봐라. 그 후보들 정말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후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힘이 불끈 난다. 우선 업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등 두드려주고 싶지. 그리고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후보를 띄우려고 얘기를 하지. 우리 후보, 이 후보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 현장에 가봐라. 업어주기는커녕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후보들 만날 때마다 어깨에 손은 줍고 어깨동무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세 현장에 가서는 후보를 띄우고 그 지역의 현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셀카나 찍고 자기 선전이나 하고 그리고 유세장을 떠나버리니 차라리 안 오는만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동훈이가 갔다 온 다음에 지역에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김어준이가 지금 공개적으로 한동훈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장난삼아. 아닙니다. 김어준이는 이런 대목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우리 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80은 당심, 20은 민심이죠. 역선택을 맞는다고는 하지만 무슨 수로 막습니까? 좌파들이 일컨대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어요.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네 하지. 그러면 저는 민주당인데요 하고 전화 끊겠어요? 역선택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20%의 국민, 일반 국민 중에 적어도 좌파가 절반은 될 거 아닙니까? 그 좌파들한테 김어준이의 저 발언은 바로 좌표고 지침이에요. 한동훈을 역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일 쉬운 상대니까. 이번 선거 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 이미지나 관리하고 먹히지도 않는 2조 심판이나 얘기하고 다니고 셀카나 찍고 다니고, 그리고 뻑하면 뒤돌아서서 자기 진영이 총질을 하잖아요. 대통령한테 총질하고 영부인한테 총질하고 도태우 잘라버리고 장해찬 잘라버리고. 너무 선거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좌파들이.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말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상파에서 배제됐다가 이제 KBS 라디오 지금 진행한 지 2달째입니다. 매일매일 좌파 정치인들을 만나요. 생방송으로 공개되는 것 외에 별도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다 이런저런 오래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거하기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한동훈 특검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저자들은 그렇게 한동훈 특검에 목을 맬까? 간단합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기 딱 좋거든요. 이재명이만 리스크 있는 거 아니다. 한동훈도 리스크 있다. 너네다 우리나.
너네 당 대표나 우리 당 대표나. 이렇게 양비론으로 진흙탕으로 끌고만 가도 이긴다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지 스스로 특검을 안 할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라디오에 박지원이 나와서 그 얘기하고 갔습니다. 아니 뭐 우리는 꼭 할 생각이 없는데 이제 안 할 수 없게 지금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게 박지원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전당대회 구도가 확연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거 정말 이제 실체를 알고 보니까 정말 위험하구나. 선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원들에 대한 모바일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당을 살리는 길, 대통령을 지키는 길, 자유우파 정권을 재창출하는 길,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